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굉장히 차죠. 오늘 연중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는 대설인데요. 일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감기는 주사를 2대 맞아도 낫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증시전략센터 가족분들은 특별히 감기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좀 전과 다르지 않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960선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며 혼조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바꾼 상태인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오른 19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55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중 196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1950포인트 중반은 하단 라인으로 지지하면서 1960포인트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도는 여전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동시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45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400억 넘게 사들이면서 개인의 매도 물량을 막아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장중 하락 전환한 이후에 올라오지 못하고 50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6포인트 하락한 5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503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504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 부담을 느끼면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하지만 50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0.1%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수는 여전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2거래 연속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상태인데요. 기관이 70억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15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닷새 만에 반등을 시도했던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장중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55전 상승한 1133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역의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1137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수급 측면에서도 역의 세력이 달러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내고 물량이 출혈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130원대 초반에 저항선 지지하면서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그룹주 오늘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호전과 함께 성장성이 부각되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2.9% 이상 오르면서 91만 6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의 실적 호전으로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 삼성전자와 발맞추면서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 정밀화학도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0.9%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에서 철강금속주 역시 오늘장 강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제철이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와 포스코 강판 역시 3%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2% 이상 오르면서 47만 7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지만 증권주는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전업종중 가운데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양종금증권이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HMC 투자증권 역시 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증권과 대우증권 4%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어제 주목받았던 자동차 부품주,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상과 달리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전 종목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라공조가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화승 RNA도 4% 떨어지고 있고요. 한일 이화와 세종공업도 3% 이상 급락하면서 전 종목의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토기와 커더러플 위칭 대회를 이틀 앞으로 남겨둔 상황입니다. 현재 지수는 보합권에서 눈치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수 흐름 잘 확인하시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종목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밸류25의 신기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5727님께서 모린스를 문의하셨는데 14,000원에 15%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14,000원에 사셨으면 거의 1년 전에 매수를 하신 거고 당연히 손절가는 놓치신 거고요. 손실폭이 만만치가 않으신데요. 예, 어떻게 해볼까요? 예, 뭐 지금 워낙 많은 손실을 보고 있지만은 그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그 매수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세요. 네, 예. 뭐 스마트폰과 특히 요즘에는 이제 태블릿 PC의 그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태블릿 PC 시장은 상당히 그 향후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 업체인 이 모린스 또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 너무나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태블릿 PC의 성장성과 그리고 이 기업의 수혜를 받는 거에 대한 그 강한 믿음으로써 조금은 중장기적인 투자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신데 차트를 보시면은 뭐 계속적으로 약간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이 태블릿 PC 시장에 보다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 주가 또한 계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홀딩 좀 하시면서 마음 편한 그런 장기 투자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정말 안심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모린스 갖고 계신 분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들고 계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 또 자주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대한전선입니다. 향후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240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매수가나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 기업의 모멘텀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뭐 그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진출을 꾀하고 있고 어느 정도 네. 성과가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재무적인 그런 위험 요소가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큰 폭의 상승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조금은 그 큰 폭의 상승을 하기에는 매물이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만약에 큰 폭의 시세가 준다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물량을 계속적으로 조금 정리하시면서 좀 분할 매도 관점에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장기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분할 매도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좀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홈쇼핑주 중에서 현대 홈쇼핑을 보겠습니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4416님께서 9,420원에 사셨고, 예, 94,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0%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꼭 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94,000원대 사셨고, 현재 가격이 92,000원대. 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차트를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상장된 이래로 계속된 미끄럼틀 타기를 하고 있어요. 예. 조금은 뭐 아쉬운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또 투자를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그러한 그 피해가 조금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2011년도에 그런 중국 진출을 7월 달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러한 그 모멘텀을 타갖고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추고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홈쇼핑은 이 현대의 그 백화점의 그러한 그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기반으로 하여 갖고 안정적인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그 홈쇼핑 중에서 단연 1등입니다. 그만큼 남는 장사를 잘한다는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상장 이후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는 조금은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 관련 그런 테마라든가 중국의 내수 소비가 더욱더 확전이 된다면은 이 홈쇼핑 중에서도 홈쇼핑 주가에서도 더욱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대홈쇼핑 지금 뭐 큰 폭의 손실폭은 다행히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10,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죠. 네. 예. 10만 원이기
100%시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10만 원이시면은 지금의 가격대보다 한 7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 10만 원 선에서는 한 번쯤 물량을 한 30% 정리하시고 10만 원 이후에 분할 매도 관점하셔갖고 한 12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목표가를 12만 원 정도 잡아봐도 좋겠지만 10만 원 선 부분에서 일단 물량이 너무 많으시니까 좀 조정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홈쇼핑 봤고요. 이번에 두산 보겠습니다. 사마나 오이님께서 보내셨는데 사신 가격이 14만 2,500원입니다. 30% 가지고 계시고요. 이 두산의 전망은 밝다는데 조정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하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문자에 남기신 글만 봤을 때는 쉽게 매도를 하실 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중장기적인 그 관점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뭐 단기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약간의 단기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 선에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단기적인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실적 모멘텀이나 상당한 그 긍정적인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료들은 이미 두산은 어느 정도 약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되 한 15만 원 선까지 올라온다면은 조금은 물량을 정리하시면서 현금화 하시는 전략. 그 연말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1월 효과라든가 이런 게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그 실적이 개선이 되고 가벼운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쁘신 앵커님하고 문자를 3개나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하나 88님이십니다. 텔레칩스를 1,500원에 6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시라고 합니다. 제발 진단해 주세요 하셨는데 비중이 많으신데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괜찮을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은 이제 관망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 2010년도에 그 예상 실적이 뭐 큰 폭의 개선이 아니고 오히려 소폭 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조금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추가 매수는 조금은 그런 포트 비중이라든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를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업황 자체가 워낙 지금 안 좋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바닥권이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흐르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쯤에 반도체 업황이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 언제쯤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보다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더 들고 가셔갖고 이 종목은 한 9,000원대까지의 그런 올라가면은 좀 매도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9,000원대 매도를 해보자. 지금 추가 매수는 조금은 맞지 않는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텔레칩스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주 중에서 한 종목 볼까요? 오늘 업종 중에서 증권주가 아주 강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다는 얘기일 텐데요. 삼성증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5778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72,000원에 3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1년 동안이나 아주 잘 들고 계셨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이제 진정한 가치 투자자이시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매수가 이상 갈 수 있겠습니까?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매수가 정도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네. 뭐 삼성증권 현재 투자 상품의 가장 이슈가 역시 레버 카운트 상품입니다. 예. 삼성증권은 이 레버 카운트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삼성증권이라는 그런 밸류 네임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유명한 투자 자문사의 그런 여러 제휴와 그리고 실적이 여러 제휴로 인해 갖고 상당히 조금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증권사입니다. 그만큼 사실 증권주라는 게 뭐 고객 수가 많은 것보다도 금액이 크면은 그만큼 실적 개선이라든가 상품에 대해서도 메리트가 있는 게 사실인데 삼성증권은 자산관리업에서는 상당히 선두주자로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 카운트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레버 카운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삼성증권의 수혜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11년도 최근에는 레버카운트 시장이 조금은 주춤을 하지만은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삼성증권 지금 1년 동안 보유를 하셨지만은 한 6개월 정도 보유를 하시면 충분히 이익 구간으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되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뭐 75,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약 8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증권 봤고요. 자, 이번에는 테크노 세미캠 살펴보겠습니다. 테크노 세미캠 쓰신 분은 3495님이시고요. 예, 34,400원에 3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지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안타까우시죠? 예, 주식 들고 계시는 분들 수익 안 나면 다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업황 자체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안 좋기 때문에 예. 뭐 이번 연도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실적 반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10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7월 달부터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그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약 29,000원 선 밑으로는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29,000원 선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손절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은 잡으셔갖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셔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안 좋은 종목을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지만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29,000원 선이 떨어지나 아니면은 거기서 지지가 되고 올라가나 이걸 잘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STX를 하나만 더 좀 볼게요. STX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사신 가격이 24,800원이시고 비중은 40% 정도 되십니다. 2378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봉천동입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문자에 남기셨어요. 네, 지금의 손절은 조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네. STX는 여러 지주회사지만은 특히 이 조선업이라든가 해운업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러한 지주회사입니다. 지금 업황 자체가 뭐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STX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STX의 주가 또한 방향을 다시 한번 상향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는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세가 더욱더 조금은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손절을 하시지 마시고 한 21,000원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손절을 좀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지금의 매도는 조금은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종목 상담해주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CJ 오쇼핑을 사고 싶다라고 하신 분 계신데요. 859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CJ 오쇼핑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매수가 좀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얼마쯤 사볼까요? 예, 지금 아까도 홈쇼핑 주가 나왔지만은 예. 중국 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은 약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좀 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관망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지만은 신규 매수는 아직은 조금은 좀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 만약에 20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한 번 더 쉬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다시 연고점 갱신을 향해 시동을 걸었는데 그 동력이 강하지 못하죠. 오늘 어제보다 5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95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수급을 잠깐 들여다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철강금속이 오늘 강한데
이 업종 역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하락 반전인데요.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500선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장 초반 외국인이 좀 샀었는데 현재는 매도 우위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내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물가 안정 대책에서 농업 관측 주기를 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계약 재배를 확대하는 등의 1,000억 원 가량을 내년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단체급식 식재료의 전자 조달을 통해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화장품, 세제, 비타민, 설탕, 타이어의 관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유모차, 아동복, 식용유, 밀가루, 마늘 관세를 신규로 내년 상반기에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이 옵션 만기 쇼크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불공정 거래 감시와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오늘 발표한 옵션 만기 폭락 사태 후속 조치에 따르면 결제 위험이 높은 경우는 사후 증거금이 아닌 사전 증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옵션 거래가 포함된 미결제 약정 수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프로그램 매매 신고 시한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과 미신고나 지연신고에 대해선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수립했습니다. 체결률이 극히 낮은 일정 수준 이상 허수성 호가에 대해서도 제재합니다. 구글과 삼성전자가 손잡고 세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2.3 기반의 스마트폰을 제조해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오늘 자사 블로그를 통해 세계 최초로 진저브레드를 탑재한 넥서스 S를 소개했습니다. 넥서스 S는 4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500만 화소 카메라 등을 갖췄으며 인체공학적 커브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넥서스 S는 또 자이로 센서를 탑재해 사용자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실감나는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구글은 삼성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밀접한 연계로 최신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적용한 넥서스 S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예천에 이어 오늘 경북 영양군으로 번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방역망을 뚫은 것이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2, 3일간 구제역 발생 및 의심 신고 건수와 지역 분포가 이번 구제역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구와 청송, 영주, 청도, 의성 등이 구제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325개 농가에 가축 10만 4천여 마리가 살처분, 매몰됐습니다. 한우와 돼지고기의 출하량과 가격도 모두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봤습니다. 예쁘신 앵커님이라고 칭찬해주신 분이죠. 이하나88님께 선물 드리겠고요. 또 수고하신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입니다. 8598님, CJ 옷쇼핑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두 분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좋은 점 칭찬해주시거나 또 응원의 문자 보내주신 분들을 위주로 책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참고하시고 응원의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